여러분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에 자리한 작은 도시 나라입니다. 나라의 크기는 아주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고 국민 한 사람이 버는 돈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높습니다. 그야말로 작지만 아주 부유한 나라인 것이지요. 그야말로 부자 나라이지요. 세계의 큰 은행과 기업들이 이 작은 나라에 모여들 만큼 경제의 힘이 단단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싱가포르 사람들은 겉으로 부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소박하고 실속 있고 알뜰하게 살아갑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가진 것을 지키는데 더 마음을 쓰는 것이지요. 화려하게 뽐내기보다 조용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조용히 돈을 지키는 비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때로 속이 비어 있고 겉으로 소박한 삶이 오히려 속이 알찬 법이니까요. 오늘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돈을 남기는지 그 10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싱가포르가 무조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저마다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없는 훌륭한 미덕이 많이 있으니까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저 그들의 지혜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함께 배워보자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마음은 넉넉하게 사는 법,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지혜가 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차 한 잔 드시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씩 짚어봅시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분명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 저축을 가장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저축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돈이 생기면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정한 돈을 떼어 저축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합니다. 저축이 생활의 첫 번째 순서인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고 남는 돈을 모으려 하면 좀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떼어 놓으면 반드시 모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싱가포르는 나라 차원에서도 국민이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지요.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돕는 것입니다. 먼저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사는 것, 그 습관이 든든한 노후를 만듭니다. 젊을 때의 작은 저축이 나이 들어 큰 버팀목이 되어주니 저축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먼저 떼어놓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몸에 배어 세월과 함께 큰 힘이 됩니다. 저축은 액수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니까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둘,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부자가 많은 나라이지만 값비싼 명품이나 번쩍이는 화려한 차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실속 있고 편안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속으로는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겉으로 소박한 사람이 속으로는 든든하기도 한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남을 따라가려 하면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니까요. 그 경쟁에는 끝이 없어서 따라가는 사람은 늘 지치고 늘 부족합니다. 위를 보면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따라가려는 한 만족이 없습니다. 남이 큰 차를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남이 좋은 곳에 가면 나도 가야 할 것 같아 끝없이 쫓게 되니까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돈을 남기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시 남의 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을 줄이면 놀랄 만큼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은 사실 대부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셋, 실용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실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건을 살 때도 멋있어 보이는가 보다 쓸모가 있는가, 오래 쓸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값비싼 브랜드보다 튼튼하고 실속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만 화려하고 금방 망가지는 것보다 수수해도 오래 가는 것이 결국 더 이득입니다. 이름값에 돈을 쓰기보다 진짜 쓸모에 돈을 쓰는 것, 그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브랜드는 잠깐의 자랑을 주지만 실속은 오래도록 든든함을 줍니다. 이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되 거칠애에는 쓰지 않는 것. 아낄 데서 아끼는 사람이 정작 중요한 데는 아낌없이 쓸 줄 아는 법입니다. 무엇을 살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쓸모가 있나 하고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이 돈을 지켜줍니다. 싼 것을 자주 사서 자주 버리는 것보다 조금 비싸도 튼튼한 것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이 길게 보면 더 아끼는 길입니다. 실용을 따지는 삶은 집 안도 마음도 단순하게 만듭니다.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살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물건을 관리하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적게 가지고도 넉넉한 삶, 그것이 실용이 주는 선물입니다. 넷, 음식에 소박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소박합니다. 싱가포르에는 호커 센터라고 부르는 서민 식당가가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지요. 비싼 식당을 굳이 찾기보다 이런 서민 식당에서 저렴하고 맛있게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값싼 음식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비싼 음식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소박한 밥상이 주는 편안함은 매일 이어집니다. 먹는 것은 매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끼는 습관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박한 밥상이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지갑에도 좋습니다. 기름지고 비싼 음식보다 담백한 집밥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니 결국 병원비까지 아끼는 셈입니다. 부자들도 서민 식당에서 스스럼 없이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싱가포르의 꾸밈 없는 모습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비싼 곳에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박한 한 끼라도 맛있고 정겨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에서 정성껏 차려 먹는 습관은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얻는 길입니다. 다섯, 빚을 조심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무엇보다 빚을 매우 조심합니다. 가진 돈 안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당장 못 가진 것을 빚내서 가지려 하기보다 모아서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당장 갖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빚 없이 사는 편안함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는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저축은 시간이 내 편이 되지만 빚은 시간이 나의 적이 됩니다. 그 방향이 정반대인 것이지요. 빚이 많으면 아무리 벌어도 이자로 다 빠져나갑니다. 빚 없이 사는 삶은 마음도 편안합니다. 갚아야 할 것이 없으니 잠도 편히 잘 수 있지요. 빚은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가져가니까요.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밤에도 마음이 무겁고 빚이 없으면 잠자리마저 편안해집니다. 가진 것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싱가포르 사람들의 든든한 삶의 방식입니다. 빚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없으니까요. 진짜 재산은 빚을 뺀 나머지입니다. 빚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부자인 셈이지요. 6. 집을 실속 있게 마련합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집도 실속 있게 마련합니다. 이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리해서 크고 화려한 집을 사기보다 자기 형편에 꼭 맞는 알맞은 집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집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의 크기로 사람을 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무리하게 돈을 다 쏟아부으면 정작 생활에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집은 좋은데 쓸 돈은 없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즉 흐르는 돈도 중요합니다. 형편에 맞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크고 화려한 집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알맞은 집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삶입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마음이 행복을 결정하니까요. 작은 집이라도 웃음이 가득하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고, 큰 집이라도 근심이 가득하면 그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7. 유행을 냈지 않습니다. 7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유행을 급하게 찢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새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멀쩡한 것을 버리고 새로 사지 않습니다. 쓰던 것을 아껴 오래 쓰고 정말 필요할 때만 새 것을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행은 계속 바뀝니다. 그 유행을 다 따라가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사면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유행이란 결국 파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멀쩡한 것을 오래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뜰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새 것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지만 아낀 돈이 주는 든든함은 오래 이어집니다. 오래 쓴 물건에는 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 오히려 더 귀한 법입니다. 새 것만 좇는 사람은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가진 것을 아끼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 만족이 바로 돈을 남기는 마음의 바탕입니다. 8. 교육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8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토록 검소하지만 교육과 배움에는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검소하다는 것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데는 아끼되 정말 가치 있는 데는 제대로 쓰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검소함과 인색함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구분이 분명하기에 아낄 때는 확실히 아끼고 쓸 때는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움과 성장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쓰는 돈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값진 투자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씨앗이 되니까요. 당장은 돈이 나가는 것 같아도
배움은 언젠가 몇 배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검소한 그들도 배움 앞에서는 지갑을 아끼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낄 것과 쓸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 쓸 곳과 아낄 곳을 아는 것, 그것이 검소함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 균형이 진짜 지혜입니다. 검소함을 오해하면 무조건 안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검소함은 잘 쓰는 것입니다. 아낄 데서 아끼기에 정작 중요한 데는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구분을 아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9. 미래를 길게 내다봅니다. 9번째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미래를 아주 멀리 길게 내다봅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가진 돈을 다 쓰기보다 먼 미래를 찬찬히 생각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함께 보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쓰면 당장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 아끼고 준비하면 미래가 한결 든든해집니다. 오늘의 절제는 내일의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의 작은 참을성이 훗날 큰 편안함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은 누구나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결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빠를수록 그만큼 더 든든해집니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힘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쓰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큰 여유를 만듭니다. 멀리 보는 눈, 그것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만족할 줄 압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유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무엇보다 만족할 줄 압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끝없이 욕심내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그들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가진 큰 돈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진 작은 돈이 훨씬 값진 것이지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지만 만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조용히 행복한 부자로 사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갖지 않아도 부족함을 모르고 적게 가져도 넉넉함을 압니다. 결국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지요. 맺는 말. 지금까지 싱가포르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돈을 남기는지 10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축을 가장 먼저 하는 것,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는 것,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음식에 소박한 것, 빚을 조심하는 것, 집을 실속 있게 마련하는 것, 유행을 짖지 않는 것, 교육에는 아끼지 않는 것, 미래를 길게 내다보는 것,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것. 가만히 보면 이 10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오늘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내일을 준비합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쓰기보다 미래의 여유를 위해 아끼고 준비하는 것. 눈앞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준비된 미래는 오래도록 나를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것. 남을 의식하는 순간 지출은 늘어나고 나를 중심에 두는 순간 돈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을 남기는 비결이자 마음이 넉넉해지는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조건 아끼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옳고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지혜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골라 담자는 것이지요.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지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버는 돈이 줄어들기에 새는 돈을 막고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니까요. 많이 벌지 못해도 검소하게 살며 마음의 여유를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싶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지쳐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검소함은 결코 궁색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되 쓸데없는 곳에는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소함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는 것. 그 균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오늘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형편에 맞게 마음만은 넉넉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 남는 삶이자 행복이 남는 삶이니까요. 돈만 남고 행복이 없다면 허전하고 행복만 있고 돈이 없다면 불안합니다. 이 둘을 함께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긴 이야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